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그 수요일이라서 기법 강의를 좀 해드리는 날로 정했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안 할 거예요. 뭐 주린이 특강 기법 강의를 쭉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요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요것도 이제 안 할 거니까 네. 그때까지 잘 들어두세요. 네. 지금은 공짜로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실전 매매에 들어가면은 이제 쓸 수 있는 것들만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도움들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지수 얘기 잠깐 체크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정배열 종목 공략법이랑, 그 다음에 유의사항,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정배열 종목 공략법을 왜 지금 얘기해주지? 이럴 수도 있는데, 네, 그럴까봐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요 정배열 종목 공략하는 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내일 증시가 오르느냐 떨어지느냐, 내일 당장 수익 낼 종목을 알려달라.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예요. 네.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 내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뭐 하는지 동태 파악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실 때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네, 지수부터 얘기 좀 먼저 하고요. 그리고 자, 정배열 종목 공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죠.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요즘에 돈이 잘 안 돌아가지고 아마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죠? 네. 종목들도 반등이 좀 세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심리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그래도 잘 이겨내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지수를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지수를 먼저 보면은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는 각각 0.5%, 0.3%씩 이제 하락을 했어요. 일단은 이제 미국 증시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어제 미국 증시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잠깐 해드릴게요. 요즘에 종목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게 애매하죠. 그렇죠? 되게 애매할 겁니다. 반등도 안 나오고 좀 애매할 거예요. 올라올 것 같긴 한데 좀 답답하시고 네, 좀 애매하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데 이걸 보시면 돼요. 자, 미국의 다우지수를 계속 봐야 된다라고 추석 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죠? 네. 왜냐면 다우지수는 우리나라 이제 추석 전부터 하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추석 이제 우리 보내고 있는데 그때 이런 급락이 나왔던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추석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가 흔들린 거죠. 그렇죠? 네. 어제 미국의 다우지수를 보면은 0.5%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자리가 어디냐면 자,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여기죠. 그죠? 네. 여기가 어디예요? 예, 전고점이에요. 전고점이죠. 네. 미국 망한다 그러더니 안 망했어요. 그죠? 네, 올라왔는데 미국이 이만큼 올라왔다는 얘기는 뭐 당장은 조정을 안 받겠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한마디로 애매하잖아요. 뭐가 애매하죠? 전고점이잖아요. 그렇죠? 애매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바로 치고 나갈지 아니면 약간 꺾일지. 꺾인다고 해서 조정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반등 목표치를 채운 거예요. 급락했는데 최대한 나올 수 있는 게 어디예요? 급락했다가 반등이 세게 나오겠죠? 반등 나올 때 최고의 목표치는 어디냐면 최대의 목표치는 네, 전고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전고점까지 확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손절하신 분들은 다 속은 거예요. 미국이 망한다고요? 제가 대놓고 그랬잖아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오죽하면 제가 거기서 그런 표현까지 썼겠어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속지 마시라고 막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전고점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애매하겠죠. 누가 애매해요? 지수를 올리는 세력도 있고 종목을 이제 올리는 세력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쳐다보고 있겠죠. 다우지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서 바로 신고가를 낼까? 아니면 살짝 누르면서 옆으로 돌릴까?
안 그러겠어요, 그죠? 네. 아니면 개인들도 겁준다고 여기서 10% 간을 또 이렇게 때릴지, 그죠? 네. 그 사람들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들 움직이는 세력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겠어요? 아니면 소극적으로 쳐다보고 있겠어요? 당연히 소극적으로 쳐다보고 있겠죠. 그렇죠? 네, 미국이 애매하다니까요, 지금. 조정원단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신고가 나느냐, 아니면 누르느냐. 네,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들 움직이는 세력들이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들이 요즘에 보면 어떻게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죠. 물론 이제 뭐 오징어 게임이다, 마이네임이다, 뭐 이런 테마주들 가긴 하지만 리비안 테마주 움직이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되게 지저분하게 가요. 옛날처럼 시원하게 쫙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찔끔찔끔 가요. 가랑비 내리듯이 찔끔찔끔. 가랑비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손나기가 좋죠. 가랑비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건 뭐 성격 차이니까. 근데 아무튼 뭐 그래요. 네. 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리비안 테마주나 뭐 저기 뭐 오징어 게임 테마주로 가기에는 너무 빈약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들을 갖고 있는 것들 보면 그냥 좀 답답하실 거예요. 한마디로. 네. 움직이지도 않고. 마지막에 이번 주에 보세요. 네. 좀 그러시죠. 그죠? 네. 뭐라 딱 더 이상 빠지진 않아서 그렇긴 한데 뭐라 얘기할 수 없는 뭐 그런 거 있죠. 답답함, 섭섭함, 뭐 이건 왠지 정적이 흐르고, 그죠? 돈도 없고 뭘 좀 팔아야 되는데 팔 것도 없고, 이거 손해보고 팔자니 여태까지 들고 있었던 게 너무 아깝고. 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매집을 해놨는데 보니까 뭐 올라가는 게 있긴 있어요. 그거를 따라갈까 싶은데 가자니 혹시 저것도 빠질까봐 겁이 나고, 그리고 이거를 팔자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 녀석을 팔자니 그건 더 아깝고. 왜냐면 여태까지 매집한 게 매집해놓고 들고 있었던 시간이 있는데 이걸 손해보면서 팔자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그죠? 네. 이거 팔자니 그렇고 저거 팔자니 그렇고, 네. 이거 팔면 이제 날아갈 것 같고, 이거 안 팔면 이거 더 떨어질 것 같고, 그죠? 네. 저녁에는 진검승부 방송 들으니까 팔지 말라고 그러고 손절하지 말라고 참으라고 그러고, 낮에 이제 딴 사람 방송 들었더니 그 사람은 조종 온다고 현금 들고 있으라고 그러고 현금이 최고라고 그러고, 네. 밤에 또 진검승부 방송 들으니까 저 인간은 또 팔지 말라고 그러고, 낮에 또 그 사람한테 가보니까 또 빨리 팔으라고 그러고. 미치시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을 손절하시면 돼요. 전문가 방송은 여러 명 거 듣는 거 아니에요. 제 것만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무슨 사이비 교주도 아니고. 네. 다른 사람 거 들으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성향이 같은 사람 거 들으시라니까요. 네. 아셨죠? 네. 성향이 전혀 다른 사람 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그 역효과 납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러고 계실 거예요. 종목들이 막 올라올 것 같은데 안 올라오니까 답답하시죠. 네. 그 원인이 이겁니다. 어제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이거를 어제하고 엊그제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어제 저녁 방송에 딴 거 얘기한다고 얘기는 안 했고요. 애매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종목 움직이는 세력도 요거 보면서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보면서. 근데 하수들이 뭐 하냐면 무조건 떨어진다, 뭐 무조건 올라간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언제 뭐 얘기할 때 무조건이라는 단어 쓴 적 있나요? 없죠, 그죠? 네. 그런 단어 잘 안 써요. 너무 애매하게도 말을 안 하려고 하지만 무조건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옛날에 한창 술 먹고 노래방 다닐 때 박상철 씨의 그 노래 있죠, 무조건. 네. 뭐예요 그거? 그 노래 제목도 생각 안 나네. 네. 그 노래 가끔 부를 때는 그런 단어를 많이 썼었죠. 뭔지 아시죠? 옛날 생각나네요. 네. 술 끊고 나서 이제 안 가는데 그런 말을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네. 세력들도 보면서 합니다. 보면서.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더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가면 돼요. 네. 비가 오면 우산 쓰고 나가면 되고요. 네? 비가 조금 오면은 그냥 뭐 맞고 다녀도 되죠. 그렇죠? 조금 오면. 네. 싫으시면 우산 쓰고 나가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안 나가면 돼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네. 비가 오면 우산 쓰고 나가고, 그죠? 귀찮다, 우비 입고 나가고, 그죠? 네. 그것도 귀찮다, 안 나가면 돼요. 네. 그때 상황에 맞게 하시면 돼요. 이걸 다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거는 무당이 하는 짓이에요, 무당. 네.
아직까지 그 전문가 10년 이상 하면서 회원으로 무당이 들어온 적은 없는데 네, 아마 앞으로도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네, 무당은 주식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네, 아직 회원으로 무당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별의별 직업을 회원들이 이제 별의별 직업이 다 있는데 네, 아직까지 무당은 못 만나봤어요. 네. 근데 이 바닥에 무당이 많아요. 네, 올라간다 떨어진다. 네, 다 맞추려고 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네, 자 그리고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네, 여기도 다 그냥 목표치를 채웠죠. 왜냐면 어디에서 확 떨어졌냐면 여기에 있다가 우리 추석 때 확 급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기 직전이 여기란 말이에요. 뭐예요? 목표치를 채웠죠. 그러면 이제 세력이 선택한다고요. 좀 더 올릴까? 아니면 살짝 꺾었다 올릴까? 아니면 겁 한 번 더 줄까? 그래요. 네. 누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아니라 세력 마음이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하게 두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도 오늘 아침에 상승 출발을 했는데 마무리가 요랬죠, 그죠? 요렇게 하죠. 살짝 요렇게 하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아침에 상승 출발을 했는데 살짝 하락으로 끝났죠. 이게 뭐냐면 떨어질 때 음봉이 4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 둘, 셋, 넷. 그죠? 2, 3, 4번 음봉은 다 해결했죠. 반등 나오면서 해치웠고 이제 하나 남았죠. 네, 요것도 이제 나중에 해결할 겁니다. 해결한다는 얘기 뭐냐면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 올라가서 메꾼다는 얘기인데 이때 개파락했을 때 여기까지 네, 딱 채운 거예요. 그러면 일단 쉽니다. 네. 잠깐 쉰다고요. 여기는 거의 이제 90% 이상 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주가가 약간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추가 상승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살짝 누를 수도 있어요. 그거 누른다고 너무 걱정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폭락 나올 때마다 반등 나올 때마다 이 얘기 제가 맨날 반복해서 하는 얘기인데 맨날 까먹으시더라고요. 올라오죠? 올라올 때 누가 올라와요? 지수가 올라올 때는 대형주가 올라오죠. 그럼 이게 더 이상 못 올라간다는 얘기는 대형주가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대형주 뒤에는 중소형주가 있죠. 개별주, 테마주. 그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형주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그 차례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개인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지수가 올라왔다. 이제 비관론자들이 여기서 이제 그렇게 떠들어요. 반등 다 나왔다. 반등 시 매도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떨어지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이만큼 또 떨어진다. 이 인간들은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저도 맨날 똑같은 얘기 하지만 이 사람들도 맨날 똑같이 해요. 서로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맨날 이런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털리게 만들어요. 제가 비관론자를 왜 싫어하냐면 가난해질 거면 혼자 가난해지면 되는데 주변 사람들을 다 가난하게 만들어요. 공산당 같아요. 공산당이요. 혼자 안 가난해지고 공산당 실체는 나중에 또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네, 오늘 저는 여기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중국 얘기해드렸는데 아무튼 여기서 속으시면 안 돼요. 약간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지수 올라올 때 대형주 위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종목도 올라와야 되겠죠. 개인들이 중소형주 많이 들고 있는데 본인 차례 왔을 때 던져버리는 거예요. 급락 나올까봐 그래 현금 들고 있어야지 손절합니다. 손절하고 났더니 거기서 시뻘건 양봉이 나오죠. 그러면 속에서 시뻘건 불이 올라오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네. 아무튼 손절하고 싶으시면 손절하세요. 근데 책임은 본인이 다 지셔야 돼요. 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요런 얘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비관론자들이. 네. 레퍼토리가 정해져 있거든요. 제가 맨날 비관론자들 이놈들 이렇게 세게 얘기할 때도 있죠. 네. 누구 욕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네. 제가 비관론자 생활을 옛날에 해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머릿속에 제가 들어가요. 왜냐면 제가 해봤었기 때문에. 네. 가장 정확한 건 내가 한번 해보면 알아요. 비관론자 생활을 했었다니까요, 제가. 네. 되게 상세하게 설명을 잘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해봤으니까. 네. 제가 경험했던 걸 얘기하는 거니까 네. 잘 듣고 참고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이게 부끄러운 과거인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부끄러워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또 쓰게 되네요. 네. 저한테 안 좋았던 경험들을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도움 드릴 때. 맞죠, 그죠? 맞으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으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남욕할 시간이 어딨어요, 그죠? 네. 옛날에 내가 했던 그 짓을 반성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그쪽 길로 가지 말라고 얘기를 아무리 해드려도 글로 가세요. 왜냐면 또 한번 갔다 온다니까요. 손절도 했다가 그죠? 하지 말라 그러는데 꼭 손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손절했다가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 다시는 안 하겠다. 네. 맞아요. 네. 한번 갔다 오는 것도 괜찮긴 해요. 네. 교도소 말고요. 교도소는 한번 갔다 오면 정가가 낮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말고요. 자, 아무튼 지수는 목표치를 채우고 오늘 쉬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움되시라고 이제 미국 증시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그래서 미국 지수가 과하게 하락을 하지 않는 이상 개별주들 상승으로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항상 그래왔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미국 증시가 단기 급락이 나오면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차트가 망가진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이나 그죠? 네, 다른 사람들 갖고 있는 종목이나 다 똑같아요. 전체 주식시장에 있는 종목들의 차트가 거의 대부분 망가져 있어요. 회복이 조금씩 되고 있고요. 조금씩. 네.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을 갖지 마세요. 네. 오늘 방송 주제는 사실은 조바심이에요. 조바심을 갖지 마셔라. 네. 이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해드릴게요. 네. 차트가 망가진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 얼마 전에 그 유니크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면 1번, 기억 못하시면 4번 찍어보세요. 유니크. 왜 폭락 한참 나올 때 손절하지 말라고 제가 막 유니크 같은 거 얘기해 드렸었는데 못 들으신 분들 있으면 4번 찍으세요. 1번보다 4번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까요. 네. 이거 기억나세요? 못 들으신 분들 있으시죠? 이호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요즘에 차트가 뭐 거의 그냥 박살이 났죠. 특히 대선주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산 특정 대형주 그리고 바이오 주린이들이 많이 산 게 지금 폭락을 많이 했는데 바이오하고 대형주하고 자 대선주 3개가 있는데 이 3개를 개인들이 가장 많이 샀어요. 네. 이 중에서 제일 해로운 게 바이오일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오는 앞에서 많이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바이오는요 현 정권의 수혜주예요. 현 정권의 수혜주. 여기 수초도 마찬가지지만 현 정권의 수혜를 많이 입었죠. 현 정권 출범하고 나서 가장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린 게 누군지 아세요? 셀트리온이랑 신라젠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권에 각 정권마다 수혜주가 있어요. 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뭐 자원외교 관련주, 그 다음에 뭐 LED 뭐 이런 것들, 원전, 그죠? 네. 그런 게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있었죠. 지금은 뭐냐면, 네.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오였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많이 했기 때문에 주의를 많이 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근데 대형주하고 대선주는 지금 끝을 못 냈으니까 이거 갈 거고. 대선주 지금 차트 보면 도저히 안 갈 것 같죠? 네. 근데 갑니다. 이따가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가요. 네. 왜냐하면 세력들이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올릴 겁니다. 정리한다고 해서 막 그 길거리에 전단지 붙여 있는 것처럼 막 땡처리나 그런 거 안 해요. 네. 본인들이 샀기 때문에 그 비싸게 팔아요. 세력들이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형주는 끝났을까요? 아니요, 안 끝났어요.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대형주들 지금 심하게 털고 있는데 대형주도 앞으로 많이 갈 거예요. 왜냐면 본격적으로 이제 유동성을 확 그렇게 푼 지가 1년이 넘었죠. 이제 거의 2년째인데 유동성을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풀어주면요 경제가 살아나요. 경제가 살아나면 기업의 매출이나 실적이 좋아지겠죠.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는 거죠. 그 대형주는 끝난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많이 갈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 얘기는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수호차를 잠깐 볼게요. 수호차를 왜 지금 또 보여드리냐면 요즘에 차트 망가진 게 많으니까 이거 보시고 힘내시라고요. 네.
유니크가 이제 수소차를 대표하는 현 정권 문재인 정권 그 대표하는 테마주였잖아요. 수소차가. 그 중에서 이제 수소차를 대표하는 대장주 중에 하나가 유니크였어요. 근데 유니크가 급등하기 전에 보세요. 급등한 거 보면 되게 많이 갔죠. 시원하게 그죠? 네. 뭐 2배, 3배, 4배 이상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 한번 갈 때마다. 근데 갈 때 꼭 전저점 깨면서 네. 이게 난리를 치면서 갔어요. 물론 이 세 번 다 세력이 원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세력이 원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라 다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북한이랑 미국이랑 북한이랑 이제 그때 북폭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폭격할 수 있다. 그런 긴장감이 굉장히 그때 고조됐었거든요. 그래서 개별주 테마주들이 다 쓰러져 버렸어요. 지금 차트 망가진 것처럼 망가졌었어요. 여기는요. 미중무역 전쟁 박살났었어요. 여기는요. 코로나 박살났었죠. 그리고 나서 갔는데 세 개 다 세력들이 원했던 시나리오는 아니죠. 왜냐하면 유니크 수소차를 매집한 세력이 트럼프 뭐 CIA 무슨 저기 국장도 아니고 그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할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죠? 미중무역 전쟁 이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코로나가 터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뭐 세력이 무슨 외계인도 아니고 그죠? 네. 이 사람들도 몰랐단 말이에요. 세력은 안 물리는 줄 아시죠? 세력도 많이 물려요. 고수는 안 물리는 줄 아시죠? 물려요. 근데 그걸 물렸다고 생각을 안 할 뿐이죠. 누군가는 지금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물렸다 뭐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똑같은 종목을 같은 시간에 들고 있는 누군가는 물렸다고 생각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부자가 되는 사람과 가난해지는 사람의 차이가 그거예요. 생각의 차이. 네. 근데 아무튼 이 당시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트를 뜯어보자고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이렇게 생긴 차트 있어요? 없어요? 있다. 있으시죠? 1번 찍어보세요. 네. 찍어보세요 다. 유튜브 여기 손가락 안 움직이시는 분들 다 찍어보세요. 네. 특히 유튜브 찍어요 얼른. 싫으시면 좋아요 누르시고 네. 싫으시면 좋아요 누르세요. 네. 이렇게 생기신 거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는 거 그쵸? 네. 있잖아요 그죠? 네. 없으세요?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죠? 네. 전저점 깨지면서 네. 이렇게 떨어졌어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차트만 박살났느냐 차트가 왜 박살나겠어요? 차트가 왜 박살났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이랑 북한 때문에요? 그건 맞죠. 맞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뭐예요? 사드. 여기는 최순실. 여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회에서 통과됐죠. 네. 여기는 사드. 여기는요 탄핵 선고됐고 여기는 대통령 바뀌었고 대선 그죠? 네. 그리고 북한은 계속 미사일 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가만 안 두겠다 그랬고 그렇죠? 네, 그랬었어요.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3월달에 탄핵이 선고되면서 5월달에 2달 안에 이제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이때 뭐가 있었어요? 대선이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그때는 거의 탄핵이 될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전부터 대선주가 움직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게 뭘까요? 3월 전후에 가장 많이 산 게 뭐겠어요? 1번 바이오 2번 삼성전자 그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잡혀가고 막 그랬어요. 3번 대선주 특히 정책주 자 찍어보세요. 4번 실적주 5번 가치주 찍어보시라니까요. 뭐 샀겠어요? 역사는 반복된다니까요. 무당들 얘기 그만 들으시고 네?
저도 옛날에 제가 무당짓을 해봤다니까요. 네. 근데 잘 안 맞아요. 맞아도 별 도움도 안 되고. 네. 뭐 샀겠어요? 그렇죠. 대선주 정책주 샀겠죠. 그렇죠? 네. 그때 가장 핵심 정책주가 뭐였는 줄 아세요? 네. 4차 산업. 4차 산업이었어요. 그때 개인들 4차 산업에 울려가지고 다 뭐 있는 줄 아세요? 다 전멸했어요. 자,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물린 4차 산업 관련주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그 이름은 DSC 인베스트먼트. 보이세요? 이거예요. 2016년 12월쯤에 상장을 합니다. 언제요? 자. 그리고 탄핵이 이제 될 분위기가 거의 됐거든요. 이제 탄핵 가결했고, 네. 탄핵이 실제로 여기서 이제 됐죠. 그 전후로 해서 이게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1,000원, 2,000원 이하였는데 6,000원까지 갔으니까 3배 이상 갔죠. 왜 갔을까요? 네, 4차 산업 관련주 중에서 핵심, 이게 대장주였어요. DSC 인베스트먼트. 개인들이 이제 3월 말쯤에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떨어지니까 이거는 저가 매수 기회라고 맨날 그냥 분할 매수 아니라 물타기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반응 나오는데 절대 안 팔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됐거든요. 그렇죠? 네.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그때 보수고 진보건 간에 그냥 다 이거 샀어요.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왜냐면 그 당시에 대선 후보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 4차 산업 제가 키워드리겠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대통령 선거 나오는데 4차 산업은 됐고 저는 1차 산업을 키워드릴게요.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4차 산업 키워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후보들이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건 간다. 무조건 간다. 대통령 바뀌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니까 무조건 간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물렸죠. 어디에서요? 여기와 여기에서. 8달이에요. 3월달부터 5월달 사이에 무지하게 물렸겠죠. 자, 바닥이 언제 나왔을까요? 10월달에. 몇 달 걸렸어요? 대충 5개월 잡으시면 되겠죠. 5개월, 길면 6개월. 다시 여쭤볼게요. 갖고 계신 종목 중에 이런 차트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1번, 없으면 4번. 경험했었다? 1번. 네. 경험하신 분들 1번 찍어보세요. 있잖아요, 솔직히. 특히 여기 유튜브 쪽에 많이 찍어주세요. 네. 이런 데서 실수로 매수하셔가지고, 그죠? 네, 실수로. 네, 그죠? 네. 끌려 내려와서 고생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꾸 아픈 거를 자꾸 건드려야 거기서 고름이 나오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네. 고름은 짜내야 돼요. 자꾸 아픈 거 건드려서 죄송한데 고름은 짜내야 돼요. 그쵸? 네. 어서 많이 본 차트 아니에요 이거? 최근에 위즈코프, 웹스, 승일, 그죠? 윤석열 테마주, 기타 등등등등등등등, 그죠? 네. 다 이렇게 안 했어요? 무당들 말 듣지 말고 찾아보시라니까. 있다니까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늘 똑같아요. 늘 똑같이 반복되는데 이거를 얘기해 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애널리스트들도 장수하는 사람이 있고 단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애널리스트도 누가 단명하냐면 무조건 간다, 무조건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단명을 해요. 자기 확신, 그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자기 확신이 다른 말로 고집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조건 간다, 무조건 떨어진다, 한쪽에 베팅하신 분들, 그분들이 가장 빨리 끝나요. 단명. 그러니까 설명해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때 이게 엄청나게 이제 사람들 힘들게 했던 거예요. 잘 보시면 사람들이 어디까지 견뎠냐면 여기까지는 견뎠어요. 왜냐면 고점 대비 3개월까지는 원래 3개월도 잘 못 견디는데, 자, 고점이 여기 이제 3월 말이니까 그냥 4월이라고 할게요. 4, 5, 6. 자, 이게 나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까지 견딘다니까요. 이거 여기 이제 여기서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보신 차트일 거예요.
이재명 테마주에서 보셨건 윤석열 테마주에서 보셨건 정책주에서 보셨건 어서 많이 보신 듯할 겁니다. 한 3개월 기다렸더니 드디어 그죠? 네, 거리가 탁 나오더니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해요. 자, 여기서 왠지 상한가나 나올 것 같은 분위기 맞죠? 예, 맞아요. 원래 이 차트는요, 여기서 상한가도 하나 나오고 두 개 나와도 누가 뭐라 안 해요. 하나 나와줘도 돼요. 그냥 가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네. 차트를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제 버틴 거예요, 이제. 그래, 될 거야. 참았어요. 근데 갑자기 북한의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 보고 늑다리래요. 버르장머리 없이, 그죠? 네. 그래도 어른인데 나이 차가 많이 나는데 늑다리. 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네. 핵으로 없애버릴까 보다. 서로 이제 말싸움이 붙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전저점이 여기였죠? 여기를 깹니다. 8월 달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 동해 앞바다에 항공모함 3대까지 왔어요. 한 대도 아니고 3대까지. 비행기 맨날 저희 북한 위에 돌아다니고 있었고. 네. 네, 그런 얘기 계속 나오겠죠? 그러니까 북한을 폭격할 수 있다. 그런 얘기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여기서 뭐 했어요? 던졌다고요. 뭐 했겠어요? 손절. 이 당시에 그 분위기가 어땠는 줄 아세요? 주식시장 분위기가 지금이랑 똑같았어요. 똑같았다고. 개인들이 힘들어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올라갈 줄 알았는데 급락해버리니까 전저점을 깨니까 거의 전멸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역사책에서 보면 저기 뭐 그 을지문덕 장군인가요? 왜 설수대첩 있죠? 네. 설수대첩 맞습니까? 네. 그냥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수공이라고 하죠. 수공. 네. 그러니까 물로 갔다가 그냥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개인들 싹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여기서 팔았겠어요? 여기서 매수한 사람, 나중에 여기서 산 사람, 요 세 부류를 싸그리 정리를 시켜버립니다. 손실이 얼마나 났을까요? 여기는 이제 6,300원이죠. 6,300원 기준으로 잡아볼까요? 여기 얼마였겠어요? 2,800원쯤 되겠네요. 대충. 그러면 2,500원 떨어졌잖아요. 아니, 3,500원 떨어졌구나. 6,300원의 반토막은 얼마예요? 3,200원쯤 되겠네요. 그죠? 3,100원, 3,200원. 2,800원이라는 이게 뭐예요? 네. 마이너스 50% 이상 떨어졌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견뎠겠어요?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지면 개인들이 손절하려고 합니다. 40% 떨어지면 멘탈이 깨지고요. 패닉에 빠져요. 50% 이상 떨어지죠? 그러면 멘탈이 집 나갑니다. 가출합니다. 손을 놔요. 전쟁 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4년 전 얘기인데 리얼하게 하죠? 왜 그러겠어요? 기억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진짜 개인들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리고 바닥 딱 잡고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반등 나오고 나중에 갔죠. 여기서 이게 여러분들은 반등이 안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반등이 나온다니까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와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DSC 인베스트먼트는 여기에서 안 갔어요. 왜 안 갔냐면 여기에서는 이것도 창투사죠, 그죠? 이걸 다 해드릴게요. 이건 안 갔는데요. 정거점은 못 찍혔죠, 그죠? 왜냐면 창투사가 여기서 많이 갔었어요. 왜 갔냐면 비트코인 때문에. 그때 우리기술투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뭐 대성창투 이런 거 있죠? 많이 갔잖아요. 근데 DSC 인베스트먼트랑 TS 인베스트먼트라고 있어요. 지금 한글로 바뀌었는데 TS 인베스트먼트. 그 두 개는 4차 산업 관련주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못 갔어요. 왜냐면 너희들은 창투사긴 하지만 너희들은 앞에서 딴 걸 갖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물린 사람들 많은 거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그러고 있어라. 우리는 갈게. 그러면서 여기서 못 갔던 창투사들이 막 간 거예요. 비트코인. 그때 비트코인 가격 급등할 때였거든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손절 안 하고 버티면 회복이 돼요.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료까지 맞아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가는 거죠. 이건 세력이 매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등 정도 나오고 끝나버린 거고, 세력이 매집한 종목은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껴버리겠죠. 앞에를.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가 망가진 걸 보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수도 없이 경험해 본 게 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절하지 말고 참으셔라. 네. 지금은 아무리 그 못난 종목도 낙폭과되기 때문에 반등은 다 나온다. 지금 파시는 것보다 조금 이따 파시는 게 훨씬 나을 거다. 네. 그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이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잘 안 듣더라고요. 끝났대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다 손절했어요. 그러면 바닥 나오는 거예요. 점상한가 나오면서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점상한가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T자형 상한가인데 이평선에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죠. 자, 보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점상한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던 거. 전저점 깨면서 내려왔던 거 한 방에 끝내는 거예요. 점상한가로. 그리고 돌리다가 한 번 더 올려주고 쉬다가 또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세력이 매집이 안 돼 있는 것도 개인들이 잔뜩 물린 것도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세력이 매집되어 있는 거는 얼마나 잘 올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소차를 다시 또 얘기해 드릴게요. 수소차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까 어디 있어요? 잠깐만요. 유니크죠? 네. 항상 여기서 그랬어요. 방금 얘기했던 데가 여기에요. 네. 여기는요. 미중무역 전쟁. 이때는 뭐 참, 네. 이런 차트 이제 이런 모양의 차트 이제 똑같은 거 갖고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길래 한번 또 갖고 왔어요. 네. 그때 이렇게까지 설명 안 드렸거든요. 세력이 매집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투매 한번 또 나왔었죠. 살짝. 네. 요 부분이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상한가가 나와서 그냥 가버립니다. 이 상태에서 보시면 희망도 없고 안 될 것 같죠? 움직이지도 않고 자꾸 들고 있으니까 또 지수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질 거 같고 미치시겠죠? 미치시겠으면 그냥 손절하시라니까요. 요즘 제가 말을 이렇게 하죠. 미치겠으면 손절하시라고 그냥. 근데 손절하고 나서 더 힘들어지신다고요. 그러니까 어제는 참으시는데 정말 힘들면 손절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올라와요.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이런 거를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안 팝니다. 이해되셨죠? 네.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안 파요.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끝났다. 끝났다가 뭐예요? 무조건 그 말이랑 똑같은 말 아니에요? 무조건. 그게 확실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끝났다는 뭔데요? 확실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말이 그 뜻이 그 말에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주식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또 얘기해드리지만 손절하시면 그 이후에 더 큰 힘든 게 와요. 네. 잘 이겨내셔야 돼요. 이거하고 또 얘기해드릴까요? 주의 특강도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남선알루미늄 이거 대선주를 없다는 거죠? 그죠? 네. 남선알루미늄은 뭐 그냥 올라오는 줄 아세요? 여기 미중무역 전쟁 폭락 나오고 나서 급등했어요. 그리고 어디에요? 여기 이낙연 씨 동생 사퇴하시고 그죠? 네. 코로나 터지고 난리 난 다음에 올라왔어요. 남선알루미늄이 지금 또 올라올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선주 중에 남선알루미늄 모르시는 분은 없거든요. 이게 우두머리였어요. 네. 근데 이것도 이 난리 치면서 왔다니까요. 이 당시에 차트를 한번 가서 보시라니까. 이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좀만 떨어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끝났다고, 물렸다고. 이거 이러고 이때 이거 저희 방 보유 종목이었어요. 올라갈 때 잘 팔았어요. 수익 내고. 이런 급등이 절대 안 나올 것 같잖아요.
이렇게 생긴 차트 지금 많이 가지고 계실걸요? 급등주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볼게요. 범양건영을 볼까요? 범양건영을 잘 보세요. 네. 여기에서 이낙연 씨 테마주로 여기서 안 팔고 버티던 분들이 여기서 손절했고요. 여기서 이제 이낙연 씨 테마주로 비싸게 사신 분들이 나중에 언제 손절했냐면 여기서 손절했어요. 이낙연 씨 테마주로 이제 사신 분들이 보통 여기서 매수했고요. 나중에 물타기 하신 분들 평단가가 여기쯤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여기까지는 견뎠어요. 왜냐면 좀만 노력하면 올라올 것 같으니까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윤석열 씨가 이제 딱 등장하면서부터 올해 3월이죠. 하락하니까 여기서 거의 다 손절했어요. 왜냐면 윤석열 때문에 이낙연은 끝났다. 그러면서 이제 이낙연 씨보다 이제 윤석열, 이재명 씨 양강구도라는 이제 그런 기사를 보면서 여기 싹 털렸어요. 싹. 차트가 왠지 아까 그 DSC 인베스트먼트하고 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 3개월 정도, 3개월 이상 충분히 조정을 받고 돌려세우려고 했는데 떨어졌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이게 한 6개월 지나거든요. 짧으면 4, 5개월, 6개월인데 지났어요.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 이제 그때는 중기 성향인 분들도 못 견딘다니까요. 손절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세력은 있었겠죠. 세력이 뭘로 올려요? 난 이낙연이 아니라 이재명이야 그러면서 기본주택 수혜주를 올렸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더 찍어보시고요. 이해되시죠? 네. 바뀐다니까요. 저희 방에서 옛날에 여기서 했잖아요. 그래서 매수해가지고 바로 수익 났잖아요. 바뀌면서 가는 거예요. 이런 걸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그냥 조금만 이런 식으로 차트가 망가지면 무조건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또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고 계신 분들 너무 많기 때문에 고치란 얘기예요.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힘들어하세요. 당연히 힘들죠. 그죠? 소중한 내 돈이 지금 손실이 나고 있으니까. 근데 떨어지다 말고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또 불만불평을 가져요. 안 움직인다고. 안 움직인다고. 근데 이제 종목 10개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 두세 개가 막 올라가요. 그러면 또 불만을 가져요. 나머지 7, 8개가 안 움직인다고. 7, 8개 중에 또 두세 개가 올라가요. 그럼 또 불만을 가져요. 나머지 3, 4개가 안 움직인다고. 이 사람들은 항상 불만이에요. 담배는 없고 불만이 있어요. 하나도 안 웃기죠? 네, 담배는 없고 맨날 불만이 있어요. 네. 이거 아재 개그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좀 탁한 것 같아서 환기시키려고 했는데 네. 더 이상하게 만든 것 같네요. 네. 맨날 불만만 있어요. 이러시면 진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회원들 이렇게 리딩을 해보면 똑같은 종목을 갖고 있는데 누구는 긍정적인데 누구는 불만만 있는 분이 있어요. 나머지 10개가 다 올라올 때까지 계속 불만불평하다가 그런 분도 있어요. 네. 그분들은 큰 돈 못 벌어요. 왜 못 버는지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네, 큰 돈 못 벌어요. 잠깐만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남선알미님하고 범양건영도 차트를 망가뜨린 다음에 갔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감당할 수 없는 일반 주링이나 초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이런 시련을 주고서 꼭 급등을 하더라 이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죠. 초보들이 뭐 어린이들이 뭐 이렇게 그걸 견딜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밤마다 그 무게를 조금씩 줄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네. 요즘에 뭐 회원가입하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왜 맨날 이러고 있겠어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요? 바빠요. 네. 바쁘다니까요.
평일날 못했던 것도 주말에 또 처리한다고 주말엔 또 주말대로 바쁘고 네, 바빠요. 근데 왜 이러겠어요? 그 무거운 거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저는 처음에 주식할 때 저한테 이렇게 해줬던 사람이 처음에 주린이 때는 없었어요. 네. 엉망진창이었거든요. 네. 그때 생각나니까 네. 조금이라도 줄여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좋게 여겨서 잘 이겨내시는 분이 있고 아니야 이럴 땐 손절해야 되는 거야. 현금이 최고인데 헛소리하고 있네. 이러면 답 없는 거고요. 네. 아니 고맙다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네. 이겨내세요 어떻게든. 아셨죠? 네. 고맙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그 얘기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네. 어떻게든 이겨내셔서 살아남으세요. 네. 그러시면 된 거니까. 마지막에 1번 찍어주세요. 그쵸? 네. 살아남으세요. 중요한 건 살아남는 거예요. 네. 한번 겪어보면 그 다음에 쉽다니까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살아남으세요. 네. 여기 무방위원분들 네. 저희 라이브나 문자반 회원들은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요즘 얼마나 힘드실지 제가 잘 알아요. 아니까 이러고 이렇게 맨날 방송하죠. 네? 저는 뭐 안 힘들어 봤겠어요? 네. 아니까 이러는 거죠. 네. 요즘에 전문가들 저녁에 방송 잘 안 해요. 왜 안 하겠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네. 할 말이 없죠. 저는 할 말 많아요. 왜냐면 내가 고생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 해드리고 이제 그 정비할 얘기로 넘어갈게요. 주린 특강으로. 네. 부자가 되시려면 그 돈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먼저 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그릇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부자가 되려면 그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 잠깐 흔든 거 있잖아요. 요것도 이 정도도 못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많이 힘드실 텐데 이 얘기가 꼭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되려면 그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죠. 근데 이것도 못 참으면 여기다 뭘 담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졸부가 되고 싶어서 주식하신 건 아니라고 하겠지만 지금 힘드신 분들 상당수가 뭐냐면 빨리 돈 벌려고 하다가 한 대 얻어맞은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얘기에 해당되는 분이 있고 해당이 안 되는 분이 있겠지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졸부가 되고 싶은 욕심에 비중을 실었거나 그죠? 네, 요렇게 하려고 약간 머리를 좀 쓰셨거나 그죠? 네. 하지 말라는 걸 했거나 네. 그러셔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더 수익 내려고 하다가 못 팔아가지고 끌려 내려왔거나 그죠? 네. 왠지 더 갈 것 같아서 비중을 더 물타기 한다고 확 실어가지고 그죠? 네. 지금 끌려다니고 있거나 그래서 고생들 하고 계실 거예요. 그쵸? 네. 근데 그 고생이 나중에 여기 그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손절을 해버리면 고생한 걸로 끝나고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고 여기서 아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저 양반 말대로 저 양반은 접니다. 네, 저 양반 말대로 내가 진짜 이렇게 했네. 어우 그러면서 반성을 하시면 그게 나중에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거예요.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을 잘 보내세요. 부자가 되는 그릇을 만드는 네,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이겨내세요. 잘 아시겠지만 칼이나 그제 명검 그 다음에 좋은 그릇 있죠. 네, 이런 그릇은 뜨거운 데를 자주 들락날락 거려야 네, 되는 거 아시죠? 맞으면 7번 찍어보세요. 그쵸? 네. 뜨거운 데를 자주 들락날락 거려야 돼요. 네. 어쩔 땐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죠? 네.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겨내세요. 네, 이겨내셔야 돼요. 네. 요즘에 이렇게 방송을 하면은 예전보다 시청자 수가 많이 줄었어요. 네, 줄어들었는데 요즘에 참 좋아요 수 되게 많이 눌러주시더라고요. 녹화 방송에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그래도 절반 이상은 아직 살아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힘들 내시고요. 네.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빨리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네, 빨리 돈 벌려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돈이 빨리 벌려요. 주식 투자가 매력이 뭐냐면 노력한 것만큼 고생한 것만큼 때로는 그 이상으로 그리고 빨리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빨리 돈 벌려고 하면 그놈이 자꾸 도망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현명한 졸부가 될 생각하지 마시고 현명한 투자자로 거듭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힘들어도 뜨거운데 들어갔다 와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정배열 주린이 특강으로 정배열 투자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정배열 투자법. 그래서 이거를 한 2, 30분 안에 쭉 얘기해드리고 핵심만 딱 짚어드리고 종목 몇 개 쭉 보면서 정리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여기 좀 물 좀 한 잔 따라올게요. 네, 잠시만요. 어디 가지 말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자, 이제 주린이 특강하러 들어갈까요? 자, 목소리 잘 들리시고 화면 잘 보이시면 0번 찍어주세요. 네, 초기화하고 다시 시작하죠. 네. 자, 정배열 투자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핵심만 딱 짚어서 얘기해 드릴 테니까 네, 빨리 듣고 나가시면 돼요. 네. 정배열이 뭐냐면, 네, 정배열. 차트를 보면 이런 게 정배열이라고 하죠. 잠깐만요. 정배열은 차트 이평선 아시죠? 이동평균선. 네. 준이 분들은 이평선이 뭔지도 몰라요. 이동평균선의 줄임말이죠. 네. 여기 차트에 보면 다 이런 기능이 있어요. 차트 설정에 보면 이평선을 설정하는 게 있는데 5일선, 21선, 61선, 121선, 200일선까지 딱 설정하면 보기 좋아요. 초보 때는 이렇게만 보세요. 네. 확인 누르고 잠깐만요. 네, 이렇게 돼 있죠. 정배열이 뭐냐면 지난번에 한번 강의를 한번 해드렸는데 정배열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주가가 맨 위에 있고 주가는 이제 여기서 차트에서는 캔들로 나오죠. 캔들. 이게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짧은 이평선 5일 그 다음 거 20일 순차적으로 60일 120일 그리고 200일선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를 정배열이라고 해요. 역배열은 뭐냐면 이걸 거꾸로 뒤집는 거죠. 주가가 200일선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121선 60일 그 다음에 20일 5일선 밑에 주가 힘들이겠죠. 이렇게 있으면 역배열이에요. 언제 어떤 주식 사면 좋냐? 정배열을 사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정배열 다 그런 건 아닌데 유의사항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정배열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회사가 상태가 좋다는 얘기예요. 양호하다는 뜻이에요. 주가 흐름이 이렇게 정배열로 계속 간다는 얘기는 그 기업이 회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된다는 얘기죠. 매출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정배열은 최소한 2, 3년 이상은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그냥 뭐 한 달, 두 달 정배열 그걸 보는 게 아니라 2, 3년 이상을 체크하셔야 되죠. 그래서 200일선을 낸 거예요. 200일선이 방향이 이렇게 돌아서려면 한 2, 3년은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정배열은 짧은 기간이 아니라 크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류의 차트를 보실 때는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안 되고 뭘로 보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꼭 모니터로 컴퓨터로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차트 보실 거면은 보지 마세요. 빨리 가난해지고 싶으시면 스마트폰으로 계속 차트 보세요. 그러면 나날이 재산이 줄어들 거예요. 네.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하도 했더니 우리 회원들이 노트북 버리고 저기 사더라고요. 네. 큰 거 사더라고요. 모니터 큰 거 사시는 분들 꽤 있었어요. 이거 역배열이죠. 네. 역배열은 투자를 하시면 불리해요. 왜냐하면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니까. 근데 단기 역배열도 있긴 있어요. 네. 자, 기본적으로 이게 역배열과 정배열인데 정배열 종목을 하면 좋아요. 왜 좋냐면
어제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에 그 얘기했었죠. 방향이 중요하다고. 방향이 우상향이에요. 그러면 주식 격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가는 죽을 때까지 우상향이다. 그러니까 그 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는 한은 주식시장은 죽을 때까지 우상향이에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하니까요. 짜장면 한 그릇에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500원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네. 지금 5,000원 넘죠. 넘는 데도 많아요. 근데 그 짜장면이 다시 500원이 되겠어요? 그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그런 뭐 화폐 그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럴 가능성은 없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방향을 이제 오른쪽으로 잡고 있는 종목을 사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겠어요? 회사 운영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방향을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걸 감으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출렁출렁이면서. 그죠? 이게 정비열인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실력이 좀 부족해서 단기 고점에서 매수할 수 있어요. 그게 단기 고점이겠죠. 끌려 내려와요. 30% 40% 지금처럼 뭐 한 30% 이상 손해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들고 있으면 회사가 멀쩡하니까요. 그죠? 네. 본전도 오고 수익도 나는 거예요. 내친 김에 들고 왔더니 배당도 주는 거예요. 사장님이 일 열심히 해가지고. 네. 에라 모르겠다. 계좌 비밀번호를 깜빡해서 못 팔고 2, 3년 냅뒀더니 저기 막 5배, 10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위주로 하시면 실력이 좀 부족해도 그죠? 그걸 커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배열 얘기는 다음에 할게요. 오늘 정비열 투자법이니까. 네. 역배열은 대신에 계속 들고 있으면은 계속 방향이 이쪽으로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감고 내려가겠죠. 세력이 없으면 회사가 부실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회사는 괜찮은데 한 시대를 풍미했다. 예를 들어서 현 정권의 수혜주였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안 가겠죠. 정권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씨로 바뀌건 뭐 야당 후보로 바뀌건 수호차가 다음에도 또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아닌가요? 그렇게 앞에서 했잖아요. 또 해요. 다른 거 해야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가는 죽을 때까지 우상향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업들은 우상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매수해놓고 편안하게 가시면 돼요. 주식으로 큰 돈 벌고 싶으시죠? 그러면 단기 등락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방향만 보고 쭉 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주식시장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딱 일시적인 급락이나 투매나 다른 말로 뭐 아름다운 조정, 이게 뭐냐면 상승 중 찾아오는 조정을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해요. 말이 좀 이상하죠? 네. 조정은 조정인데 아름다운 조정이래요. 근데 그런 조정이 들어왔을 때 그걸 아름답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네. 싸게 살 수 있는 저렴의 기회이긴 한데 들고 있으면 힘드니까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매수를 해야죠. 근데 이게 왔을 때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누구는 손실 났다고 그냥 난리를 지겨요. 난리가 안 나요. 이게 뭐냐면 가짜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제 조정이라고 하죠. 가짜 위기. 위기가 안 왔는데 위기가 올 거다 그 말에 속아서 투매하는 거예요. 개인들끼리 치고받고 세력들은 밑에서 대놓고 받고 있고 그러고 있거든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종목을 아까 유니크하고 남산유니온 보셨죠? 범용을용도 봤고 그러면 한번 더 볼까요? 잠깐만요. 네. 정배열이 뭔지 차트를 쭉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정배열 종목에 투자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지금은 차트를 좀 보셔야 돼요. 네. 반등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지금은 차트를 좀 보셔야 돼요. 우리 회원들은 보지 마시고 네. 우리 회원들은 보지 마세요. 네. 왜냐면 제가 다 얘기해드리니까 보지 마세요. 문자 반응들도 보지 마세요. 네. 차트를 봐야 되는 사람은 혼자서 그거를 이제 매도해야 되는 사람은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안 보셔도 되잖아요. 왜냐면 매도 문자 다 나오는데 뭐하러 봐요. 맞으면 1번 친구 보세요. 네. 아셨죠? 네. 우리 회원들은 보지 마세요. 네.
그 시간에 가족들하고 저기 놀러 가시든지 네, 대화를 하시든지 딴 거 하세요. 그냥 주무시든지. 어차피 매수매도세 나올 때 사고 팔 거잖아요, 그죠? 네, 뭐하러 봐요? 시간을 잘 보내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아까 유니크부터 다시 보죠. 유니크가 크게 볼게요. 외환위기 겪고 나서 여기가 바닥이죠. 이게 정비열이에요. 중간중간에 이제 전세계 증시 급락하고 또는 급등했을 때 들었다 놨다 했지만 방향은 대충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주인분들 1번 찍어보세요. 이해되시죠? 이게 정비열이에요. 또 그러시겠죠. 유니크 지금 사도 되나요? 아, 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이게 정비열이라고요. 주가는 죽을 때까지 우상이야. 그쵸? 네, 이게 정비열이에요. 네. 주린 특강이니까 좀 약간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비슷한 차트 하나 더 보시면 경농이라고 있어요. 경농이 뭔지 아세요? 비료하고 뭐 농약 같은 거 파는 회사예요. 오래됐겠죠, 당연히. 그죠? 네. 1980년도부터 이 회사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뭐예요? 그냥 우상향이에요. 여기는 뭐냐면 잠깐 나갔던 적 있었죠? 네. 외환위기, 9.11 테러, 여기는 저기 언제예요? 저기 뭐야? 여기는 옛날에 저기 중국 증시 폭등하기 전에 여기네요. 그때도 가짜 위기 그 얘기 나올 때 많이 갔죠? 근데 아무튼 뭐예요? 정비열이에요. 경로 배당도 꾸준하게 줘요. 이런 기업은 사서 물려도 가져갈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모르고 여기서 이제 이게 대북주거든요. 대북주거 샀다가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비열인데 정비열이고 배당도 주고 회사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회사를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걸 이제 그 경제적 해자라고 하는데 이 회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독점기업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걸 딱 알면은 그냥 보세요. 유보율은 엄청나게 많고, 그죠? 네. 부채는 별로 없고 회사 망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수로 샀어요. 예를 들어서 18,000원에서 이제 샀다고 칠게요. 누군가가 자 12,000원까지 떨어졌죠. 그럼 또 여기서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이런 X 같은 놈.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욕을 하겠죠. 근데 경농이 무슨 잘못했는데요? 경농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어서 손절한 것을 누굴 욕할 건데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제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냥 들고 있으면 돼요. 이런 것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이원희님도 어서오세요. 그쵸? 아무것도 아닌데 투매 나왔다고 쌍욕하고 불안해하고 울고 불고 안 움직인다고 난리치고 혼자서 막 머리를 뜯고 있는 거예요. 이해 정확하게 되셨으면 7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제가 자꾸 7번 찍으라고 할 때는 확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는지. 그렇잖아요, 그죠? 네. 크게 보시라니까요. 그렇다고 그럼 무조건 가져가면 되나요? 아니요. 네. 무조건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요즘에 비료주도 급등하죠? 왜 급등하겠어요? 얘기해드렸잖아요. 밀가루 가격이랑 농산물 가격 오른다고 이제 뉴스 나올 거라고. 뉴스 나오죠, 그죠? 네.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 그거를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급등을 해요. 그래서 에그플레이션 테마주 중에 가장 먼저 가는 게 비료주예요. 얘기 다 해드렸는데 왜? 그죠? 네. 그래서 움직인 거예요. 효성 OMB, 남해와 조비, 경농 오늘 그래서 움직인 거예요. 정비열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페인트 회사 볼까요? 조강 페인트. 뭐 우리나라 경제 망한다고 하는데 차도 잘만 만들어놨네요, 그죠? 네. 한때는 이렇게 역배열일 때도 있었어요.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부동산으로 이제 경기를 띄웠으니까 수혜주였죠. 리모델링도 많이 했고, 리모델링이 뭐예요? 페인트 칠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실적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부동산을 때려잡았죠.
그랬더니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보수가 정권을 좀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니까 다시 우상향으로 틀었어요. 근데 요즘에 국민의힘에서 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투매 나오니까 또 이러고 있는 거고. 네. 자, 그죠? 네. 이게 뭐예요? 역배열로 떨어지다가 돌아선 거죠. 정배열로. 거기 들어온 거 안 보이세요? 그렇죠? 네. 크게 보면요. 그냥 큰 위기가 올 때는 당연히 힘들죠. 그죠? 네. 큰 위기가 왔을 때. 코로나 이건 거죠? 네. 그런 걸 제외하고 선을 그어보면 어때요? 그냥 우상향이잖아요. 정배열. 정배열. 좀 크게 보고 하세요. 크게 보고. 그러면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여기서 샀어요. 누가 6개월째 들고 있는데 미쳐버리는 거예요. 비싸게 샀으니까. 그러면 미칠 것까지는 없잖아요. 왜냐면 본인이 뭐 실수하셨으니까 20% 손해보고 파시든지 아니면 그냥 뭐 얼마 안 샀으니까 가져가 보지 뭐 하시든지요. 유보율은 3000%, PBR이 얼마인 줄 아세요? 0.5예요. 1.5도 아니고. 자기 자산가치 대비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BPS가 15,000원입니다. 장부가치가 15,000원이라고. 이 회사가 지금 상장 폐지를 한다고 할게요. 자진 상장 폐지. 그러면 8,000원이죠. 그럼 주주들한테 15,000원 주고 끝내야 돼요. 그럼 8,000원에 샀는데 15,000원 받으면 7,000원 남네요. 그러면 수익으로 따지면 한 90%? 80%, 90% 수익인 거예요. 그쵸? 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잖아요. 크게 보시라고요. 맨날 여기만 보고 선생님 안 움직여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얘 안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남들 다 올라오는데 얘 왜 이래요? 끙끙거리지 마시고 크게 보시라고 좀 보여드린 거예요. 할 일 없어서 정배열 얘기를 했겠습니까? 정배열 이거 강의한다고 하니까 유튜브 쪽에 방송 듣던 분들이 한 20-30명 나갔어요. 네. 왜 나갔겠어요? 아유 그 쉬운 걸 뭐하러 또 얘기를 해? 이러면서 나갔겠죠. 네. 주니어 특강이라고 하지만 수준은 좀 높인 거예요. 바로 쓸 수 있는 거. 밤마다 차트 보면서 끙끙거리지 마시고 크게 보시라니까요. 이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이게 보일까요? 보이겠어요? 네. 안 보이죠? 절대 안 보이죠. 네. 이왕이면 큰 거 쓰세요. 모니터. 네. 큰 거. 네. 태블릿 PC도 너무 작아요. 저는 전문가지만 태블릿 PC 그래서 안 써요. 쓸 일도 없고 제가 무슨 매매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안 씁니다. 더 해드릴까요? 그만할까요? 유의사항을 얘기 안 했구나. 유의사항.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유의사항이 있어요. 아까 범용건역 있죠? 범용건역 다시 볼게요. 자, 10분 안에 끝낼 겁니다. 집중해서 들으시면 돼요. 범용건역 보죠. 자, 범용건역 지금 보면 정배열이 아니에요? 정배열이죠? 그렇죠? 네, 정배열이에요. 파동도 보통 이제 대선주는 3번 나오면 끝난다고 하는데 어쨌든 3번 나왔네요. 그죠? 네. 근데 범용건역이 과거의 모습을 보시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범용건역 여기서 그랬잖아요. 서정기전도 똑같이 얘기했었고, 네. 우린 다 팔았다. 더 이상 안 하는 게 좋겠다. 여러분들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양봉 하나 나왔더니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어요. 제가 틀렸다고. 범용건역에 비중 실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서정기전도 그래요. 서정기전 떨어지면 앞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올라가면은 댓글 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틀렸다고. 틀리게 뭘 틀려요. 맨날 거기서 제자리 걸음할 거라 그랬는데. 그거 보고 3개월째 씨름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 얘기해 드릴게요. 네. 범용건역이 지금은 더 올라갈 것 같죠. 끝난 거 아닌 것 같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다 팔고 나왔을까요? 회원들한테 다 팔아주고 나왔다니까요. 여기에서 그냥 다 끝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거의 다 팔고 나머지 한 10분의 남은 거 뒤에서 정리했어요. 뒤에서 이후 일대에서 다 팔았어요. 그렇죠? 차트를 크게 보셔야죠. 이해되셨으면 9번 찍어보세요. 네. 안 찝찝해요? 할 때는 좋은데 당연히 이제 기업 분석 따고 들어갔는데
이런 회사가 대량 거래 터뜨려서 이만큼 해놨으면 된 거지 뭘 더 하겠어요. 범행운용 두고 있는 분들 저 되게 싫어해요. 맨날 안 좋은 소리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뭐 조롱하려고 했겠어요, 그죠? 저희 방에서 범행운용 여기서 매수해서 수익 다 냈어요. 여기서 수익 내고 나왔고, 범행운용 가지고 수익 많이 냈기 때문에 여기서 는 아까운 점이 없어요. 근데 못 보던 대량 거래량이 처음에 터졌는데 그보다 더한 게 여기서 터졌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들어갈 때가 있으면 정리할 때도 있어요. 만나면 헤어져야죠. 그죠? 네. 회자 정리라고 하나요? 네. 만났으면 헤어질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못 헤어져가지고 끙끙대는 분들이 있어. 서정 기자라고 여기 범행한 거죠. 3개월 동안 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웅진. 웅진이 뭐예요? 윤석열 씨 테마주 중에서 이번 인맥주 파평균 씨 우두머리였죠, 그죠? 네. 자, 보죠. 웅진. 여기서 이게 사람들 더 갈까봐 되게 많이 샀거든요. 그쵸? 여기도 그랬고, 네. 힘들어했죠? 대량 거래. 그러니까 별로 좋은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동안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걸렸거든요. 거래도 많고 찝찝한 거죠. 유보율 40%. 뭐 물론 이제 이 회사는 회사의 특징이긴 한데 BPS는 700원, 부채율은 300% 넘고. 부채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이건 단편적으로 얘기할 건 아닌데 아무튼 그렇잖아요. 조강 페인트랑 비교해 보면 그렇죠? 자세한 설명 안 해드리지 아시겠죠?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셨던 캐리소프트 보여드리죠. 그러니까 이제 정배열 종목을 공략하실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웅진을 지금 보면 어때요? 지금 보면은 정배열로 보이지 않습니까? 정배열이죠. 근데 정배열 종목을 공략하실 때 주의점이 뭐냐면 첫 번째, 과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고차 사실 때 그냥 세차 잘 돼 있는 거 사시나요? 다 확인하시지 않으세요? 사고는 안 났나? 그죠?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실 때는 꼭 확인해 보시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현재 위치가 어딘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주의할 거 두 번째, 이 이평선이 정배열이, 이게 정배열이잖아요. 주가, 그 다음에 이평선 순서로 딱 나열돼 있죠. 정배열이긴 한데 뭐가 문제예요? 정배열의 간격이 서로 많이 벌어져 있죠. 그럼 누가 온다고요? 조정이 오죠. 이평 간격이 크게 벌어지면 아무리 정배열이라고 해도 과열된 거기 때문에 조정이 와요. 범행건용도 여기서 왜 하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이평선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조정을 받아야 되니까 나중에 하시든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 소리 했던 거예요. 그 소리 했다고 세상에 지금도 물어뜯어요. 말귀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자, 주의할 게 하나 또 있어요. 시간이 많으면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텐데 캐리소프트 볼까요? 캐리소프트는 어떤 유형이냐면 아까 이평선이 이것도 많이 벌어졌죠. 네. 여기에서는 욕심낼 게 아니라 욕심을 줄이셨었어야 되는 거죠. 욕심을 내면 안 되는 자리에서 욕심내신 거예요. 이평선이 많이 벌어지면 금방 나오게 돼 있어요. 조정. 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들 있죠. 여기는 분명히 정배열이 맞죠. 그렇죠? 근데 상장한 지 1, 2년밖에 안 된 회사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할 게 별로 없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검증할 게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 상장한 지 1, 2년밖에 안 된 회사들은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1, 2년밖에 안 된 회사들은 장점도 있긴 있어요. 한 번도 이제 세력이 올린 적이 없기 때문에 잘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새 거니까. 그러니까 운동화로 따지면 새 신발이죠. 아이비 기명이나 그런 게 상장하고 나서 잘 갔던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네. 캐리소프트도 그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평선이 과다하게 벌어지고 과열됐을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반면교사 삼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을 주의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해드리고 다음에 역별이나 이런 것도 좀 얘기해드릴게요. 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이건 내일이건 저기 뭐예요, 차트를 한번 잘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문자반 회원들이나 라이브 회원들은 안 보셔도 돼요. 왜냐면 보유 종목 다 정별이에요. 그 상태를 아무리 대선주라고 하더라도 테마주라고 하더라도 다 기업 분석하고서 추천해요. 왜냐면 그래야지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최근에 단기 투매 때문에 차트가 망가진 분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다 정별이니까 확인 안 하셔도 돼요, 일일이. 근데 여기 무방회원분들은 확인해 줄 사람이 없을 테니까 스스로들 확인을 하시라고 강의를 좀 해드린 겁니다. 아셨죠? 아까 이제 드렸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얘기해드리고 마무리 짓게요. 기법 강의를 해드렸는데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가장 중요한 건 종목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 매도하고 홀딩을 해야 될 때 시장을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기법이나 그런 기술도 좀 있어야 되겠죠. 담력도 있어야 될 때가 있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 어쭈구니 형님 감사합니다. 네. 말을 많이 해서 좀 목이 좀 쉰 것 같아요. 네. 돈을 빨리 가지려고 하면 그게 더 빨리 도망치더라고요. 20대나 10대 애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는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40대, 50대 이상이 많으실 거니까 잘 아실 겁니다. 네. 주변 사람들 그런 거 많이 보셨을 테니까요. 맞죠? 그죠? 네. 약이 되는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돈을 빨리 가지려고 하면 그 돈이 더 빨리 도망치고요. 한 번에 그거를 움켜쥐려고 하면 한 번에 빠져나가 버려요. 모래나 물을 손으로 옮겨진 것처럼 빨리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나만 생각하고 욕심을 내고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만 소외당하고 나 혼자 큰 피해를 겪더라고요. 이거를 아마 공감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법 강의 잘 해놓고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기법 강의가 먼저가 아니에요. 이게 선행된 다음에 기법을 배우고 그 기법을 쓰면 돼요. 아셨죠? 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아까 얘기했었지만 조금 빨리 더 많이 그죠? 네. 더 재밌게 수익 내려고 하시다가 지금 고생들 하고 계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조바심이에요. 졸버가 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으셨겠죠.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그 녀석, 욕심이 자꾸 조바심을 일으킬 거예요. 요즘에 그 조바심이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을 괴롭히냐면 지금은 현금 없으실 거예요, 거의. 그죠? 주식 들고 있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하락을 해 있기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고 좀 그러실 거예요. 그럼 그 조바심이 이렇게 나와요. 빨리 반등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고 조바심을 내고 있어요. 마지막에 1번 한번 찍어보실래요? 아마 별로 안 찍으실 것 같긴 한데 좀 그런 거 좀 없으세요? 조바심을 좀 내시긴 할 건데 돈이 묶여 있으니까 좀 그런 조바심이 좀 있으실 거예요. 네, 네 많이 찍진 않으시는데 네. 뭐 찍기 좀 그래서 안 찍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조바심이 좀 있을 거예요. 그거 버리셔야 돼요. 네, 그걸 버리면 종목들은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반드시 올라옵니다. 네, 올라와요.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그 돈, 여러분들이 매도 버튼 누르기 전까지 어디 안 가요. 예, 지금 손실로 보이죠? 예, 그 손실 확정 짓고 싶으시면 매도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르시기 전까지는 손실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기운들 내시고 조바심을 버리세요. 그러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것만큼 때로는 그 이상 수익을 줍니다. 주식시장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여긴 자판기가 아니에요. 자판기죠. 자판기가 뭐예요? 넣으면 나와요. 커피를 누르건 뭘 누르건 내가 돈을 넣었으면 나오잖아요. 그걸 상응하는 게 그죠? 네. 근데 뽑기 있죠? 뽑기는 뭐예요? 넣어도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인형 뽑기 이런 거. 네. 전 뽑기 잘 안 합니다. 잘 못해요 그런 거. 잠시만요. 네네. 그래서 이제 뽑기처럼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면 네 조금만 더 인내하세요. 아까 뭐 유니크, 수소차, 옛날 뭐 4차 산업 다 얘기해드렸죠? 그때나 지금은 똑같습니다. 그때 수많은 개미들 다 밀어내버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져가야 될 수익을 싹 가져갔습니다.
그게 부자 되는 게 그겁니다. 부자는 특히 갑부죠. 갑부는 언제 나오냐면 대공황이 왔을 때 그때 나옵니다. 지금 뭐 대공황을 미리 피하겠다고 개인들이 도망가고 있는데 어리석은 겁니다. 갑부는 진짜 그 한 시대를 풍미하는 갑부는 대공황에서 태어납니다. 그럼 주식으로 부자 되는 사람 언제 나오겠어요? 이런 급락 나올 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놓고 한 게 다 우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꾸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밤에 편안하게 주무세요. 조바심을 버리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떨어지면 정비할 종목인데 손실 났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빨리 안 벌린다고 난리를 치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남 탓하고 조급해하고 그죠? 다른 사람 조롱하고 조소 비웃고 핑계 변명 잔머리밖에 안 걸려요. 현금을 늘렸다 줄였다 네. 들어갔다 나왔다 단타 칠 생각밖에 아니에요. 잔머리죠. 단타가 나쁜 건 아닌데 잔머리 쓰면서 단타를 치니까 나쁜 거죠. 그런데 돈이 부족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조광 페인트 보죠. 보니까 경농이나 조광 페인트처럼 회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더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를 꺼낸 건데, 자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아까 유니크 그런 것처럼 수소차 매집을 했는데 막 떨어지니까 처음에 이제 세력이 매집한 거라고 확신이 들었는데 차트가 깨지니까 내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저거를 추천한 전문가도 믿고 그죠? 네, 저거 사라고 강조한 증권사 직원도 그냥 한 대 때리고 싶고 막 네, 미워 죽겠는 거예요. 네. 그런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나도 심리가 망가지니까 속에서 더러운 게 올라오네. 그러면서 이분들은 반성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조용히 입을 다물고 그래서 이분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 왜 해드리냐면 전문가면서 돈 많이 버시는 분들 특징이 이런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을 이렇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돈을 벌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돈을 번 겁니다. 공감되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다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부자 되고 싶으셔가지고 저기 서점 가서 맨날 책 보시잖아요. 그죠? 네. 제가 그 얘기 해드린 거예요. 네. 저는 책을 쓴 적은 없어요. 그러나 책을 쓰는 거 도움을 준 적은 있는데 부자가 되는 법 하나 얘기해 드린 거예요. 네. 돈을 벌어서 여유가 생긴 게 아니고요. 마음이 여유를 가졌더니 부자가 된 거예요. 네. 남들보다 빨리 돈 벌려고 발버둥을 쳐서 돈을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양보하고 배려하고 내가 잘못된 거 반성하고 살았더니 부자가 된 거예요. 뭔가가 힘드신 분들은 오늘 밤에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마음에 조금의 울림이라도 좀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내일 목요일이죠. 자, 내일 목요일도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내일 지수가 조금 흔들린다 해도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잘 성공 투자하시고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주무세요. 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